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두 번째 국정 브리핑 발언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 나누고 또 최근 다녀온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홍 의원님이 좀 웃으시네요. 예, 예. 야당 후보들하고는 가까이에서는 안 돼서. 오기 전부터 미소가 많이었네요. 아, 이게 야당과 많이 친하신 것 같아서. 예. 뭐 쉽게 말해서 전처 만난 느낌이라고. 아이고요. 전 우리 당 대표님이시라. 아이고야. 예. 일단 이준석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오늘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바빠가지고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속보 뜨는 거랑. 아, 속보 뉴스는 보셨으니까. 그다음에 뭐 화려한 발언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 어떤 발언들 하셨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진짜 그런데 예. 글쎄요,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참모들이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예. 참모들이 기여하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냥 뭐 이런 거잖아요. 나 의료개혁 잘하고 있다. 뭐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 할 거다. 뭐 그냥 입장 전환의 태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멘트들이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구점 같은 것도 원래 다 그런 거다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하고 지나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왜 했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왜 했나? 예. 자, 오늘 이제 의료개혁이나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관심 많이 갖고 어떤 말씀하실까 기대를 했었는데 반발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멈출 수 없다. 지금 현장은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전혀 안 맞는 게요. 예. 애초에 이걸 시작한 것 자체가 득표 전략이었고 포퓰리즘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반대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소미상관이 안 되죠. 예, 처음에 뭔가 비장한 목표의식과 이런 걸 또 가졌다면은 예. 좀 더 설명을 잘하는 형태로 갔었어야 되는데 예. 우선 선거 앞두고 2,000명 질러놓은 다음에 뒷수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대단한 치밀한 계산이 있어가지고 여론 살피지 않겠다는 것처럼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현재 의료 현장 상태 심각하다. 이제 기자들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그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이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유체 이탈이죠. 예. 유체 이탈? 예. 그러니까 원래 이건 거죠. 제가 계속 수미상관을 얘기하는 게 네. 대중에게 표를 소구하려고 할 때 어떤 전략이었냐면요. 야, 의사들 돈 많이 버는데 야 이거 어떻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인 그 정서를 따라간 거예요. 그 의사 악마와 의료 집단 악마.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낙수 의사론 아닙니까? 예? 그게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마는 서울에 의사를 과외 공급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기피과로 갈 것이고 지방으로 갈 것이다. 낙수 의사론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낙수 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로스쿨로 그 사법고시보다 훨씬 많이 뽑으면은 기득권이 해제돼가지고 지방에 가서도 마을마다 변호사 하나씩 있을 것이다. 이미 실패한 가정이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낙수 변호사론이 동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수 의사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무슨 처우를 개선합니까? 낙수가 본질인데. 예. 근데 공급 과잉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면 지금 이제 의정활동이나 이거 지금 해법은 출구가 안 보이는데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솔직해져야 우리가 된다?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예. 이게 안 되는 거 표도 못 받고 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자 해지하겠다. 이게 메시지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건데 처음에 대단한 무슨 계산을 하고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또 무엇보다 또 더 이제 대통령이 물러서지 못하는 변수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떠한 유예안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물러서려고 하면 이게 이제 야당한테 지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에게 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도 같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인터넷에 쓰이는 말로 사자성어는 아닌데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이제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건데. 자강두천. 이건 상당히 비하의 뜻입니다. 근데 저 이 처음 들어가 들어봐가지고. 이건 예. 거의 자강 두 바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자강두바가 뭡니까? 자존심 강한 두 바보 같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자강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이 웃으면 안 상황에서 되는데. 예. 지금 글쎄요. 저는 이거는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한 예. 여당 내에서 야당은 오히려 책임질 게 없는 거죠. 지금 이러면은. 약간 거리 위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는 이 상황에서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뭐 처음에 그 의사 증언하겠다 그랬을 때 동조 안 했습니까? 지금 원내 정당 중에서는 개혁신당만 여기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예. 그것 때문에 총선 때 표가 더해졌는지 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바른 소리 하고 가겠다는 의지로 간 거고 예. 민주당은 평소에 자기들 지론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 그냥 못해. 그러니까 관전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오히려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해가지고 아 이거 우리 니네도 동조했잖아. 예.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은 자강두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예. 아. 그리고 여당 내에서 정부랑 여당이 싸우는 모양새가 된 거니까요. 자존심 강한 두 보바. 이게 한동훈 대통령이 싫어하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더 물론 한동훈 대표가 뭐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이하나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더 꼬인 것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물론 이제 꼭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말고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고 봐요 저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 사안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판단 내리는 걸 못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머릿속에 지금 복잡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CBS 아침 어젠가요? 그 이정주 기자랑 김광일 기자가 유튜브에서 분석하던데 예. 뭐 어떻게 풀어가느냐보다는 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하나만 가지고 이제 거기에 계속 이제 최단거리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되고 싶어 최단거리 찾아가다 보면요. 예. 굉장히 변수가 이게 방정식이 한 10차 방정식 정도 돼요 이러면은.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대통령이랑도 척지고 싶진 않고 예. 그런데 차별화는 하고 싶고 그리고 전통적 그 어르신 보수층도 안고 가고 싶고 거기에 젊은 지지층도 더 하고 싶고 예의는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프랑켄슈타인 정치거든요 그대로. 이거 다 모아놓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럼 여기서 그럼 한동훈 대표는 명확한 선택을 해야겠네. 확실히 반윤으로 가던. 이거는 그런데요. 예를 할수 들어 없어요? 당대표로 하면요. 그 예. 위치에 올라 원래 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면 학생들이 뭐하니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딱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예. 선거에 전국 단위 선거 이기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는 명확해요. 예. 제 입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예. 무조건 확장으로 가가지고 하고 뒤에서는 나 개인을 때리든 욕하든 간에 여기는 나 찍어줄 거야라고 하는 전통적 보수층이 있는 거고 예. 무조건 확장이에요. 중원을 넓혀야 되고. 예, 그게 중도를 선거에 넓혀야 이기기 되고. 위한 방법이에요. 예. 근데 근데 반대로 여기서 알량한 수성전으로 내가 후보가 되는 방법은 있어요. 예. 대선 후보가 되는 방법은 있어요. 예. 예. 그 기독교 그리고 뭐 영남 뭐 이렇게 특정화된 오케이. 다수 집단들을 PK. 공략하면서 예. 거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20% 30% 정도를 들고 가면서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60% 7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히 대선을 이길 수는 없지만 후보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한동훈 대표의 전략은 국민의힘 후보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는 전략으로 심지어 판단할 수 그것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직도 그거에 그것도 대해서 어떤 아니에요? 판단을 내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모 대선 후보로 불리는 분은 예. 뭐 보수 쪽 표도 좀 가져오고 싶고 근데 호남의 사위도 하고 싶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구 이름 떠올랐는데 실명을 밝히지 그러니까 않겠어요. 그게 계속 이제 예. 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냥 개인의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해 가지고 아. 전혀 지금 이제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의정 갈등으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셨을 텐데 네. 그럼 이게 응급실 문제 지금 명절 앞두고 지금 큰일 났다라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응급실을 못 찾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도 지금 아버님이 예. 응급실 뺑뺑이 했다는 거 본인 아버님은 의사 출신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예. 하셨는데. 예. 그런데도 지금 그런 분들도 사회 지도층인 분들도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대기 저기 종로에 이부고도청 있는데 거기 사시는데 그러니까요. 아산병원에 가셨어요. 송파구까지 가셨어야 겨우 응급실에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찾아뵈러 갔어야 됐네 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지금. 그 아니, 어르신이 야, 그 한 번 어떻게 다치셔가지고 낙상. 예, 낙상으로 그렇게 서울 구경하셨네 아주. 서울을 뺑뺑이를 도신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뭐 사회 지도층, 안 지도층 그걸 구분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이제 응급실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일반 서민들은 정말 다치면 예.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면 경증 환자가 너무 많다. 그게 잘못됐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바꿔가서
응급실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에 경증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를 준 다음에 가야 되는데 예. 일단 응급실 바쁘니까 가지 마. 가면 돈 비싸. 지금 대책은 이거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고령은 김정인 위원장도 이 말을 좀 코멘트했지만 사실 고령이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더 큰 병원에 가고 싶어요. 뇌가 다쳤을 수도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특히 응급을 지금 대통령께서 좀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 게 의사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영아나 아니면은 소아 응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응급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와서 뭐 응급 환자들도 뭐 문진을 해가지고 뭐 속이 메스꺼 오세요 뭐 하고 한 다음에 돌려보낼 수 있는 경증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우선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참, 큰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필수는 그게 아니도록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빠르게. 근데 지금 의료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국이 똑같아졌어요. 전국 어디든 이제는 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평등하게 만들긴 한 건데. 그러니까 솔직해지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낙수의사론 해보려다가 망했다고 그냥 시인하면 되는 건데. 솔직해지면 해법은 있는데. 아, 그렇죠. 그때 호기롭게 조금 초반에 이제 의사들 이제 때리면서 이제 지지율 좀 오른다 싶으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뭐 된다 싶으면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때리기도 해가 좀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거라도 사교육 때려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아무나 그냥 노조, 뭐 사교육 이런 거 그냥 1차적 반응으로 키워드에서 약간 국민들이 그 지지를 싫어할 만한 받는데. 집단들을 하나씩 이렇게 때리고 가는 게 이게 금세 공세 종말점이 옵니다, 이런 거. 전 대통령이 약간 전략적 선택이다 지금이.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의원 말씀대로 약간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수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브리핑을 보고 느낀 건 진짜 의료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주치의사 있는데요, 뭐.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야. 개혁을 위한 통과 의례야. 사실은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목숨을 잃었고 또 앞으로도 잃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들에게 응급실이나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실 분은 대통령 한번 직접 가보셔갖고 어떤 상황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은 가셨죠. 대통령 가셨는데 이전에 뭐 가셨겠죠. 네. 대통령이 갔는데 의사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왔어 이러고 있겠어요. 일단 앞에서 잘 보여야 하잖아요. 바쁘시고 뭐. 그건 예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오면 청소하잖아요. 그 똑같은 건데 그런 장소에 갔다 오셔놓고는 지금 대통령이 내가 방전이 잘 문제 없다. 되더라. 의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죠. 아니, 사단장님이 방문하면 다 잘 돌아가는 거지. 부대 깨끗하거든요. 깨끗하죠. 예. 음식도 잘 나오고.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한계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지. 만약 여기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태하게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걸 정상이라고 느끼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된다. 예, 그런 여기서 생각입니다. 30분 전에 약 30분 엠바고가 해제가 됐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에 불참을 했습니다. 취임 후 최초로 불참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또 연찬에 분위기 뒤숭숭할 것 같은데 뭐랄까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조도 삐걱대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진심으로 대통령이 뭘 하시는지가 지금 전국에 영향이 없다니까요. 뭘 해도 예, 지금 저만 해도 제가 과방위 하느라 바빠가지고 예. 예, 솔직히 저는 요즘 뭐 이준석 위원장이나 박민 사장이 무슨 말 하는지가 더 궁금하지. 제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있으면요, 예. 국민들이 그 메시지를 좋다 나쁘다 평가할 상황 자체가 안 나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많이 밀렸어요. 다른 기사들이 더 많이 올라갔고 아마 내일부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해부하는 기사들이 나갈 것 같아서 내일부터 걱정이죠, 사실은. 오늘보다. 저도 처음에 여기 오면서 예. 생각을 했었는데 논평할 가치가 있나? 사실 이 생각부터 좀 해줘요. 들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상평가로 했긴 했지만 예. 아니 너무 팩트와 다르고 또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우리 이준석 의원이 네. 가장 대통령하고 내밀하게 많이 경험을 해봤고 가장 많이 부딪혀본 사람인데 앞과 뒤를 다 그래서 아마 하시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러시는지 나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대통령이 지금 과연 지금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지하고 계실까가 전 약간 더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이면은 막 이렇게 하루에 일하는 양도 늘리고 그래가지고 좀 직접 챙기고 이런 게 많아야 될 텐데 그런 징후가 보이지를 않아요. 술 줄이셨다는데. 그러니까 술을 줄이신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지금 대통령께서 내가 이거는 그립을 잡고 가겠다, 해결하겠다. 대통령도 사시까지 통과하신 분이고 사회를 망라하는 수사를 해보신 분이면은 직접 앉아 태클하시면은 현상이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터치가 닿은 느낌이 전 들지가 않아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오늘 당정 갈등, 예. 당정 관계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 듣고 약간은 뭐랄까요 매일 아이템으로 저희는 아니, 저 내쫓으려고 하고 다닐 때 앞에서는 그러셨다니까, 앞에서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당대표라고 하셨다니까요. 그거는 대통령이 앞에서 하신 말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김현정 뉴스쇼 가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분석하지 마라. 의미가 크게 없다. 이게 비하적 발언이 아니라 조변 섞게 하시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막 애들 가보면은 헛다리 짚기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 페인트. 그 다리를 보지만 공을 봐야 돼요. 공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에서 이렇게 막 무슨 말씀하시는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런 겁니다. 아, 대통령을 이영표 급으로 이렇게. 저도 오늘 딱 첫 그 발언이 저거였어요. 이제 카메라 줌이 쭉 들어가면서 나온 첫 발언이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약간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시지? 경제 얘기였습니다. 처음에 차코 완전 수주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출구에. 일본과 수출이 거의 뭐 32억 달러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상반기 수출이 육박했다. IMF가 경제 성장률을 미국 다음으로 높게 잡았다. 그리고 쭉 모두 발언이 잘한 게 한 30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영글로 다 모으셨는데 지금 계속 신문 방송에서 의료 대란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했는데 첫 멘트가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정부 때도 계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면은 자기 잘한 것만 보이나 봐. 근데 원래 그건 그냥 기본이거든요. 누가 설거지 잘했다고 누가 상 주나. 그건 기본이지. 박지원 의원이 오늘 브리핑은 자화자찬으로 그러니까 자랑으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던데 정확하게 진짜로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자랑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들은 내용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뉴라이트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런 걸 안 따지고 인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어떠한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최근 뉴라이트 인사가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뉴라이트는 본인의 생각엔 전혀 없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후각이 빨리 필요한다 그러잖아요. 후각이. 후각. 내가 아무리 안 씻어도 내 냄새엔 내가 바로 적응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 본인께서 지금 뉴라이트 상황에 동조하시면은 주변에 뉴라이트라는 게 특이하게 안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주변에 다 뉴라이트가 있으면. 아니 거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모든 말이 사실 그런 뉴라이트적 인식에 가까운 거고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그런 말을 했었죠. 내가 극우인지를 보려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봤을 때 아무도 안 보이면 내가 극우다.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극우인 거지.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보다 오른쪽에 누가 계세요 지금.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김문수 지사를 모시고. 아니,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더 오른쪽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뭔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계시고 몇 분이 있어요. 김문수 장관보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정광훈 목사님과 유튜브에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나보다 오른쪽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 아닌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안타까운 거죠. 근데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르실 거라고 그 말을 맞으실 것 같아요. 국회 운영위에서 말을 했는데 그 또 실제로 또 대통령이 나도 진짜 본인이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이에 참모들이 옛날에 그 하태경 의원이 저한테 밥 먹다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종북이니 명호니 그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 많았어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뭐 반독자 한다니까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북하고 있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모르셨다면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거 좋다니까 해서 가봤는데 유튜브보다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얘가 뉴라이트더라 뭐 이런 상황 아닐까요? 대통령이 가진 생각 그게 뉴라이트입니다라고 대통령께 누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진짜 저도 대통령이 모를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데 왜냐면 이념적 지향이 따로 없어요. 근데 다만 아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독버섯인지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본인에게 충성을 하는 분들이 그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니, 약간 근데 이런 분위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어차피 그런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런 사람 네.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중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홍범도 그거 나왔었을 때도 충상 이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오늘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제 특검법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하셨네요. 최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을 뽑아준 국민들이 본인을 왜 뽑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예. 만약에 지금 검사 윤석열이었다면은 야 이거 특검한다 그러면 저희가 손들었을걸요? 본인이 특검하겠다고.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가가지고 예, 권력 최상위 불러다가 쫙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때리고 대통령까지 날리고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본인이 검사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냉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10년 전에 대통령이면은 아싸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 청문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저 사실 이게 있어요. 옛날에 조국 인사청문회 때 그때 기사가 뭐였냐면 야당은 별거 없다. 아무것도 한 방이 없었다. 다 이랬어요. 그럼 그때 조국이 그때 뭐 클리어하게 끝났습니까? 실형받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청문회를 왜 믿습니까?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보좌진이 써준 원고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A죠라고 했는데 B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B는 왜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고에 A로 써져 있으니까 A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예. 많이 나와본 공무원들은 예. 거기에 맞춰줘요. 아 의원님의 정말로 훌륭하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대통령의 청문회 관련 발언도 정말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보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나온 대부분의 증인들이 몇 분 안 나오기도 했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 못합니다고 했어요. 실체를 밝히기 어렵죠. 90%가 말을 못합니다라고 했고 유재현 법무관리관만 이시원 공직기강에게 전화 받은 게 이첩 서류에 대한 회수 관련된 사항이었다라고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 얘기를 안 해가지고 실체가 몰팔 밝히기가 어려워진 건데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예. 하고 뭉개고 가는 건 너무 상식과 일단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윤석 의원 모시고 지금 미국 다녀오신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미국이 예, 그런 게 아니, 아니에요. 이런 의미 없는 대화를 아이고 야, 정기 방송 후에 약 한 10분 정도만, 혹시 예. 5분, 10분 정도만 예.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튜브 연장해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고. 자, 미국, 미국가 오셨으니까. 야, 자, 미국, 예. 한 1분 정도. 자, 관전평 어떠셨어요? 카말라 해리스. 저는 미국 가기 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뭐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해리스 뭐 상당한 상승세구나라고 느꼈었는데요. 예.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대세론이 이어지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요. 네. 제가 같이 갔던 의원님들한테 해리스 후보를 보고 나서 딱 저녁에 숙소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한국의 모 여성 정치인과 굉장히 닮았다. 모 여성 정치인? 예, 라는 갑자기 말을 또 막 했거든요.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로 이제 봤는데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좁혀주세요. 저는 국민의힘 사람밖에 잘 모르니까. 예. 그럼 또 바로 이게 예상이 돼서. 그래가지고 예. 전직 당 대표님이십니다. 예. 제가 뭐 예. 하여튼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는 모르겠지만은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우세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부통령 후보는 팀 월스 후보가 함정 연설하는 걸 저희가 바로 앞에 봤는데 예. 거기는 발군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근데 대통령 후보 뽑는 거니까 아하. 그 부통령 후보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트럼프 그 해리스 첫 토론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아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변요한입니다. 요즘 저 폼 미쳤죠? 기부하는 폼. 폼나는 나눔 플랫폼 사랑의 열매. 여기선 어떤 나눔도 폼나니까. 저 변요한과 함께해요.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 사랑의 열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나는 알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15889의 3300 어서 장충동 왕족 853 15889의 3300 어서 장충동 왕족 853.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올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올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올 판넬. 안녕하세요, 변요한입니다. 요즘 저 폼 미쳤죠? 기부하는 폼. 폼나는 나눔 플랫폼 사랑의 열매. 여기선 어떤 나눔도 폼나니까. 저 변요한과 함께해요.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 사랑의 열매.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네, 연장방송 유튜브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잠시 몇 분만 더 하고요. 이어질 수는 라커룸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CBS. 예, 자, 한판 승부 연장방송.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그냥 김웅 의원님이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예. 저 말씀을 나눴는데도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미국 그래서 대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첫 번째 토론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있어요. 제가 지난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보면은 몇몇 기대되던 대선 주자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들이 5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지난 경선이나 이럴 때 못 보여주는 걸 보면서 사실 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인생에서 꽤 긴 기간이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해리스 후보가 기대보다는 못했다고 제가 느꼈는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어떨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4년이라는 기간은 74과 78은 다를 거거든요. 기력도 다르고. 실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첫 토론에서 각자 어떤 모습 보이느냐 그리고 상성 조합이 어떻게 맞느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보면은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른 데는 몰라도 여성 후보한테 극강 후보거든요. 아하. 박영선 이겼죠, 강금실 이겼죠, 뭐 계속 여성 한명숙 이겼죠, 뭐 이런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의 굉장히 센 그 여성 후보들 다 잡고 이제 서울시장 자선하신 건데 예. 문제는 이제 또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의원한테는 졌죠. 뭐 그러니까 이런 상성이 각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해리스 캐멀라 해리스랑 트럼프 간의 상성은 어떨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첫 번째 토론에서 어떤 각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예. 해리스 후보가 생각보다 언론 접촉을 줄이려고 안 해요. 하는 추세다. 생각보다 콘텐츠가 좀 벌써 부족. 몸살이면 안 되는데. 네, 일명 한동훈 전술.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왜 나와요? 네, 일명 한동훈 전술. 예. 한동훈 대표도 접촉을 줄이고 있나요? 총선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하고 치는 기자들하고는 잘 그건 출연은 이제 라디오는 나중에 총선 끝나고 이제 나갔던 것이고. 한판 승부에 나오면 이제 그 피한다는 것이 이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판 승부에 나와주시면 좋겠다. 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일을 만나기로 했어요. 네. 오는 1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장면? 그래서 이게 원래 전쟁에서 높은 데서 싸우는 사람한테는 전혀 싸움을 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고지를 점령한 상대에게는 절대 싸움을 걸지 않는다가 병법에 1번 정도 되는 건데 아하. 지금 한동훈 대표는 내가 봤을 때는 무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산을 걸어 올라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건 전술상으로 만나면 안 될 상대를 너무 빨리 만났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하자고 했을 때 실현시킬 수단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가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 약간 딱한 게 원래 원외 당대표로 했을 때는 정책보다는 약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선 당대표가 되면은 날 잡아서 미국 한번 다녀오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아하. 지금 미국에 자기들끼리 지금 뭐 선거하고 바쁘니까. 바이든 대통령 예. 불출마 선언하고 이래가지고 뭐 누구 만나줄 분위기 아니니까 예. 그 카드 못 쓰잖아요.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보면은 뭐 선거가 좀 앞에 있으면은 다니면서 지방에서 기모으기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서 지방에서 기모으기 하면 이상한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선거도 없는데 시장에서 연설하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의도에서 지금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의도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박정화 비서실장이 이제 문자 공개가 좀 어떻게 잘못 찍혀가지고 잤는데 거기에 보면 일일로 확정되는데 줄 게 없어서 그 문장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엔 이거 왜 만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투샷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뒤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게 약간 그거 한 게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러 가가지고 그 뒤에 백드롭에다가 맞아요. 뭐 쓰겠었죠? 맞아. 특검하라는 건가? 특검 완전히 당하고 왔었지. 그러니까 그 백으로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온 거거든요, 그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고 이게 약간 캠페인의 고수나 이런 사람들이 끼면요 사진 한 장이라 이런까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그래가 예전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선거 DNA가 가장 셌을 때 그때 하도 져가지고 절치부심해가지고 김종인 이준석 조가 이제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때 할 때는 백드롭은 오세훈 시장 스트레스 받았을걸요. 뭐 안철수 그 당시 상대 단일화 대상과는 이런 구도에 사진 찍혀서 와야 된다. 막 이런 것까지 사진 찍은 사람한테 저희가 부탁하고 막 그렇게 치밀하게 이제 미디어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가가지고 또 이상한 사진 찍혀올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사진 찍는 건 잘 하니까 그 그거보다 지금 다른 걸 가지고 말릴 것 같아서 걱정이지. 전쟁을 하면 기본이 고지를 점령한 상대랑은 싸우지 않는다는데 펠레포네스 전쟁사에 그런 거 안 나오나 본데요. 그거는. 테레폰 그 책을 들고 가셨는데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는 안 거기는 그런 건 안 나오나 본데. 뒤에 나오나 봐요. 손자병법 같은 걸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엉뚱한 책을 그걸 보셔가지고 펠로포네스 전쟁사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9월 1일날 만나고 한동훈 대표가 예상외로 당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난번에 이제 갔을 때 예방으로 갔을 때는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그것여가지고 이제 당했다 그 사진 한 장에 당했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뭐 제가 봤을 땐 가가지고 그리고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 계속 그 구속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범죄자라고 공격하던 사람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하긴 국회에서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을 했던 그러던 분이었네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본인의 주장을 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가는 것 자체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모를까요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투샷이 잡히면 사실상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어떤 한동훈 대 윤석열의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해서 이 레이스를 쭉 끌고 가고 싶은. 원래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 계획이 있죠. 제가 옛날에 앵커멘트에 썼던 얘기인데 누구나 계획은 있다. 누구나 계획은 있죠. 근데 되기 전까지는 뭐 다 계획은 있겠죠. 근데 그걸 뭐 지금 그게 그렇게 그려지나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 3년 남아서 지금 뭐 너무 빨라요. 별 의미가 없어요.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은 제가 한동훈 대표는 제가 무슨 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한 버릇인 것 같은데 이준석이 말하면은 본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조언만 하는 줄 아는데 진정성이 조언인데 들어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잘못되라는 조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양심을 걸고. 근데 진짜 한동훈 대표 같다면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그 선거 끝난 상황이었으면요. 대선을 노리고 있다면은 진짜 호남에 어디 중소도시 가가지고 마을 변호사 하겠다 그러면서 다니고 있고 이러면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국민의힘 사람이 문안하러 갔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이러고. 조언하셨었어요. 뭐 술은 안 기억나요. 먹겠지만 주말에 다 제로콜라 싸들고 가가지고 한잔 하자 그러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 노마크 찬스를 지금 놓치고 지금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근데 저렇게 된 거. 한동훈 대표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 만나시려고 하는데 네. 개혁신당은 예방 안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허은하 대표 아직 안 만났죠? 이재명 대표는 허은하 대표 만나러 갔는데 이제 네. 한동훈 대표는 허은하 대표 만나러 안 오는 거죠. 조국 대표도 안 만났죠? 그러니까 기준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가지고 뭐 왜 안 오실까요? 왜 예방 안 하실까요? 대기업만 찾아간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전형적인. 예. 전형적인. 예. 동료 시민이 아니다 니네는 뭐 이런 거죠. 니네는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선명하죠. 그러니까 니네는 동료 동료는 시민 아니고 시민이다. 아 심해. 예, 동료 시민은 이재명이다. 그럼 거긴 만나고 니네는 동료 시민이다. 같이 이거 만나러 가야겠는데 야 이거 이건 세네요. 한동훈 예. 대표가 특히 의료 문제 관련돼서 민생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파급력이 더 위기가 커지는 건이어서 예. 본인이 일단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대충 알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 뜻이 그렇다면 이렇게 가기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제 추정인데 예.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저희 그 한동훈 대표도 현재로서 뭐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범보수의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보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 저는 윤석열 보수를 버린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버리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예. 보수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 저기 뭐 어떻게 보수적인 발상으로 저렇게 당을 운영할 수가 있죠. 네 글자로 보시는군요. 네. 근데 만약에 예. 특히 대통령하고는 예. 이 전 당대표로서 치열하게 싸운 네. 그랬잖아요. 저는 뺑소니 당한 거라니까 제가 싸운 게 아니니까요. 제가 아니 엄밀히 말해서 당한 거지. 당했지. 저는 이거는 뺑소니 쌍방은 당했지. 아니에요. 쌍방은 아니고. 쌍방은 그러네요. 아니고 그러네. 내가 그걸 다 알잖아. 네. 쌍방은 아니고 쌍방은 일방적으로 당한 건 맞고. 내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사석에서 야 준석아 너도 체리 따봉 혹시 받아봤냐? 체리 따봉 한번 못 받아보면 정말 네. 선거는 다 가는 90도 인사는 받아봤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랑 각을 세운 한 대표에게 네.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마을 변호사? 마을에 쳐라. 뭐 이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모 인사가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진짜 궁금해했다는 거를 저한테 전해줬는데 예. 이준석이는 집권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정권의 이긴 자가 될 텐데 왜 저런 되냐? 라고 물어봤다는 걸 전해들었거든요. 왜 대통령 갈등하냐? 네, 이제 깨달았길 바래요. 네. 일단 그것만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 왜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게 이준석이 하고자 했던 거를 하는데 그쵸. 그때보다 덜 메시지 수위가 나오는지. 근데 또 이준석 대표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조혜진 전 의원 네.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좀 텐트를 넓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면 조혜진 의원님. 조혜진 의원이야 뭐 저랑 뭐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좋은 관계 제가 뭐 있으세요? 잘못되라고 조언하셨겠습니까마는 예. 그 비슷한 조언이 사실 총선 때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무슨 뭐 저한테 무슨 뭐 동탄에 뭐 단일화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는 딱 그것을 얘기했더니만 동탄에 단일화하면은 20% 차로 지는데요. 합쳐서 20% 차로 지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혹시라도 무슨 뭐 앞으로의 지방선거나 대선을 위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쳐서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쳐서 수도권에 20% 차로 집니다. 예. 유일하게 여기서 수도권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은 개혁신당이 지금까지의 보수의 안 좋은 모습과 단절한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동탄 선거였던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인지도를 가진 이준석이 아니라 개혁신당의 당 자체로서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냐는 저희의 도전 과제지. 합쳐가지고 20% 지는 거 이거는 뭐 굳이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 그거를. 그거 한교한테 다 해본 거 아니냐. 보수가 완전히 배바지 될 때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해봤자 몰패거든요. 그걸 또 해보고 싶냐. 그 당 이름에 통합 들은 건 다 망해요.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 다 망하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통합 얘기밖에 안 하면 국민들이 쟤네 뭐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세상의 선거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은 그렇게 이준석이 중요한 거였으면은 좀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예, 그러니까 그 착각이죠. 지금 만약 이준석이 그런 길에 동참한다고 하면 이준석도 죽고 국민의힘도
20% 차로 지고 개혁신당의 시도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선택을 할 이유가 없죠. 우리 당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당의 의원들은 예. 자기 지금 이 우리 당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본인들한테는 유리해요. 네. 그래야 경남당으로 계속 공천 해서. 받는 거고 이 색깔대로 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뭐 전국 선거에서 이기고 그럼 전국 선거에서 이기고 내가 공천 떨어지면 뭐 할 거야? 이게 기본 마인드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구조 공식을 계속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책임감 있는 당대표가 들어오면은 예. 뒤에 아저씨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아저씨 말대로 하면 그냥 지지층 축소되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예. 확장으로 나가게 되면요. 이 아저씨들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가야 돼요. 예, 옛날에 김태흠 지사가 저한테 의원 시절에 저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맨날 김태흠 지사가 아하. 이 대표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굉장히 세게 저한테 문자 보내고 그걸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은 돌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깡그리 무시했거든요. 그랬더니 김태흠 의원 저한테 연락 오고 야 이 대표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김태흠 대표 지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 그 도저히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흔들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저도 사람인데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내 의원들이 하는 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실증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의원들이 싫어했죠. 왜 그러냐고요?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왜 무시했냐고요? 말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한동훈 대표도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올라탄 누각이라는 게 저는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막 이제 그 원외 일부 낙선자 모임에 껴가지고 그거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단 말 듣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도 그거 모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그 나름 쳇바퀴다 가면 한 2번 3번 모여가지고 그쯤 되면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생겨요. 보통 전직 의원 했던 사람이 낙선하면 그런데 약간 대장 노릇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외 대표를 뽑아라. 사무총장을 원내에 줘라. 지구당 부활해라. 이거 도돌이표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지구당 부활 어떻게 됐냐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개혁인 양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갔던 게 사실 이거 그냥 지금 흔한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료 시민과 함께 여의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오랜만에 말씀 나눴는데요. 예, 많은 청취자들이 좋아해 주셔서 끝내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성태 실장께서 다음 방송 스케줄 때문에 모든 게 박성태 실장 때문입니다. 네. 이 대표가 오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거 해야죠.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